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비행시험 단계를 거치고 있는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지난 4일 시제 3호기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비행시험에 돌입하여 결국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은 B737 항공기를 개조한 시험 항공기에서만 A사 레이더의 평가가 진행되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본체에 탑재되어 테스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바로 이 전투기 앞부분 붉은 원형 부위가 한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입니다. 이날 A사 레이더를 장착하여 더욱 밝은 눈을 가지게 된 KF-21은 오전 10시에 4천 비행장을 이륙해 최고속도 시속 610km, 고도 3만 피트로 비행하고 11시 24분에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는 개발 시험 평가에서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에 모두 부합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KF-S 사업 초기 당시 미국의 4대 핵심 전자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협력 거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맨땅에 헤딩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A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괜히 헛돈 날리지 말고 차라리 미국 F-35A를 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과는 달리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첨단 기술인데요. 이미 개발을 마친 선진국들은 일찍이 국가안보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여 동맹국들에게도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전투기 전자장비 4대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국산화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였고 심지어 그 성능은 레이더 선진국인 이스라엘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대론자들의 입을 무한하게 만들어버렸죠. 가장 진보된 기술로 불리는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사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항공전자 장비로 기존 기계식 레이더 같은 안테나 회전에 의한 방식이 아닌 레이더 전반부에 고정된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주양이 가능하기에 더 넓은 영역의 탐지, 다중임무 수행, 다중표적과 동시교전이 가능한 게임 체인저 장비입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개발하였죠. 특히 하나 시스템에 따르면 그 성능이 F-35에 탑재되는 AN/APG-81 레이더와 최소 동등 이상 또는 더 우월한 수준을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20여 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동시 탐색 모드, 공대지 SAR 모드, 공대공 추적 모드를 지원하는데 특히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LPI 모드 역시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PI, 즉 Low Probability Intercept은 방사하는 레이더파의 출력을 고의적으로 매우 낮게 조정하면서 동시에 특수한 파형을 사용하여 적에게 RF 신호가 감지되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단 몇 개국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이죠. 특히 한국형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현존하는 5세대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인 인텔릭스가 개발한 레이더 신호 처리 컴퓨터의 고속 연산을 위해 오픈CL을 탑재하고 최신 고성능 FPGA인 버텍스 7과 서버급 CPU인 인텔 제온 D MXM 타입의 AMD 라데온 28950을 8장 병렬 탑재하여 총 25T플러스의 처리 성능을 가집니다. 이는 F-35에 탑재된 머큐리사의 제품이 17T플러스인 것에 대비하여 약 47% 향상된 성능이죠. 거기다 추후 점진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공대공 표적 동시 추적수 SAR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공대지 ATR 및 공대항 역합성 개구 레이더 기능, 비협조 표적 식별 기능, 광대역 데이터 링크, 동기종 레이더 신호 상호 간섭 제거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사실상 KF-21이 4.5세대가 아닌 5세대급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이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어떤 4.5세대 전투기의 A사 레이더보다 정보 처리 속도, 식별 능력, 추적 능력 등이 우월하여 우리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첨단 레이더답게 기존 갈륨 비소 소자가 아닌 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는 TRM 송수신 모듈을 1088개나 탑재하는데요. F-22용 APG-77이나 F-35용 APG-81 등의 레이더는 2000년대 모델이기에 갈륨 비소로 개발되었고 중국의 5세대 제니10을 비롯한 모든 중국산 전투기도 갈륨 비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형 레이더에는 반도체 강국 이름값 제대로 내면서 지라갈륨 소자를 채택한 것입니다. 레이더 송수신 모듈은 스위치, 전력 증폭기, 저자분 증폭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전력 증폭기는 송신 신호를 증폭해 원활한 신호 처리 및 표적 탐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로 가장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2011년 KF-21 레이더에 사용되는 X대역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 출력을 세계 최초로 25W까지 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역폭은 무려 20GHz였죠. 이로써 기존 20W 대비 40%의 최대 효율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갈륨 비소 소자와 비교할 경우엔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신호 변환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적은 모듈량으로도 신호를 증폭시킬 수가 있어 레이더 경량화는 물론이고 더 정확히 더 멀리 탐지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아직 목표치이긴 하지만 KF-21 단일 A사 레이더의 예상 출력은 1088개의 지라갈륨 모듈에서 X밴드 25W 전력 증폭기를 통해 27200W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F-22의 22000W, F-35의 20000W보다 더 높은 성능이죠. 사실 A사 레이더의 개발은 단순히 KF-21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육해공 모든 전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A사 레이더 기술이 육상, 해상, 공중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플랫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방공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데 실제 UAE로 수출된 천궁 블록 2에 장착된 MFR 레이더도 보라매용 A사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 개발하였습니다. 또 역시나 지라갈륨 만도체 소자가 사용되죠. 역시 하나를 깨우치면 10개에 접목시켜버리는 대안. 또한 해군 전력으로는 각종 군함 및 잠수함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수 있는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에는 LIG 넥스원 A사 레이더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방산 대표 기업 두 군 모두 독자적 A사 레이더 역량을 갖춘 것이죠. KF-21의 독자 개발이 가져올 한국의 방산 역량 제고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분명 비약적인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의 개발 성과로 KF-21은 미국 에비에이션 위크 주간 2022년 올해의 항공기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 허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10대를 꼽으며 KF-21을 4위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유독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젠10과 젠20 등 젠 시리즈로 동북아 최강의 공군 전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중국은 KF-21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나 적지 않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매체 속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 신문회사인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중국 전문가가 말하길 한국의 KF-21은 중국 제니10의 상대가 결코 되지 못한다라는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KF-21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는 못하다며 한국의 항공 역사는 상당히 짧은데 우리는 이미 1998년에 제니10의 첫 비행에 성공하여 한국보다 24년 빠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20년 전 젠10의 성능과 비슷하며 훈련기 개발 경험만 있는 국가의 첫 국산 전투기가 4.5세대라는 건 적어도 인도보단 낫긴 하다며 비꼬았습니다. 또한 한국엔 첫 초도비행이 있었던 지난해 7월 중국 공영방송인 CCTV의 군사 채널에서는 KF-21의 상세 재원을 소개하면서 KF-21은 F-22와 비슷한 기체 형상에서 할 수 있듯 미국의 기술을 대거 이전받은 것으로 그들이 말하는 국산화율 65%는 과장된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제기의 결함이 발생하여 이륙을 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비행시험 중 찾아낸 문제점을 기체의 결함으로 치부하는 중국의 수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니들 전투기가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나 정작 중국이 지적하는 기체 결함은 오히려 중국 전투기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KF-21보다 24년이나 빠르다던 그 잘난 젠10은 수십 년 동안 어떤 새로운 발전은커녕 새로운 결함만 꾸준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잦은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해외 매체 유라시아 타임스는 중국 젠10 전투기를 정크 푸드에 빗대어 정크 10, 즉 10쓰레기라고 호평하기도 하였죠. 특히 최근 더욱 충격적인 결함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 군사 프로그램 군무용 거리에서 젠10의 기체 청소를 하는 장면을 담았는데 담당자는 사회자에게 젠10은 절대 자동차처럼 물을 뿌려서 세차해서는 안 된다. 전투기는 비와 습기에 매우 취약하다. 종종 고장이 나기도 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골치 아프다 라고 실토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조차 그럼 젠10은 비 오는 날에는 작전이 불가능한 거냐?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실제로 대만통신은 지난해 여름 최근 중국 전투기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침입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는데 이는 대만의 긴 장마철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고 아니라면 그런 거니 KF-21에 대한 폄하는 곧 칭찬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이런 상황을 두고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전물딱. 중국 전투기는 물총이 딱이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